평생 으르렁거리기만 하던 공정한과 양동익이 같은 편이 되는 순간 진짜 무서운 건 서로가 아니라 각자의 아내였는데요. 양동익은 사람극장 출연 제안을 받은 그날 밤부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정시장에서 50년을 함께 버틴 친구 공정한과 양동익의 우정 이야기라니 양동익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처럼 느껴졌는데요. 문제는 제작진이 원한 그림이 단순히 공정한과 양동익 둘만의 우정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오랜 세월 그 곁을 지킨 가족들, 특히 한성미와 차세리까지 함께 나와야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양동익은 전화를 끊자마자 신이 나서 공정한에게 달려갔지만 공정한은 그 말을 듣고도 선뜻 웃지 못했었습니다. 막 40주년을 맞은 공명정대한 의원을 정리할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한데 그 마지막 시간을 방송으로 남긴다는 게 한성미한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공정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공정한 마음 한구석도 흔들리긴 했었더라고요. 공정한 자신이 환자들과 쌓아온 세월, 본인이 떠나면 생기는 의료 공백, 그리고 온정동에서 공정한과 양동익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인생을 떠받쳐 온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건 너무 아깝게 느껴졌던 겁니다. 결국 공정한은 방송이 목적이면 안 되고 우리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는 거면 생각해보자라고 선을 그었고 양동익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슨 국가적 조약이라도 체결하듯 서약서까지 들이밀었는데요. 양동익이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써내려간 그 서약서에는 앞으로 양동익은 공정한의 호출에 무조건 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딴지를 걸지 않으며 사람극장 출연 성사를 위해 혼신을 다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건 노예 계약서 아니냐면서 펄쩍 뛰었지만 결국 사인을 해버렸고요. 그 순간부터 둘은 이상할 정도로 한 배를 탄 동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서약서 한 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은 한성미를 설득해야 했고 양동익은 차세리를 설득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너무 오래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와서 정작 아내가 무엇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에 마음이 풀리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온 세월이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한성미가 지금 가장 예민한 지점이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양동익은 차세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편이 자기 몰래 뭘 버리는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둘 다 처음부터 묘수를 쓰겠다며 이를 더 꼬아버렸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은 나름 머리를 맞댄 끝에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은 차세리를 상대해보겠다고 했고 양동익은 한성미를 설득해보겠다고 나섰는데요. 공정한 생각에는 차세리가 겉으론 야심 있고 계산적인 것 같아도 결국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사람극장 같은 따뜻한 프로그램에 가족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양동익은 한성미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상적인 말장난이지만 공정한이 평생 지켜온 병원과 사람들에 대한 진심을 건드리면 흔들릴 거라 믿었고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의 판단이 반쯤은 맞고 반쯤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데 있었는데요. 먼저 사고가 난 건 선물 작전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화려한 스카프를 사고 공정한은 한성미에게 줄 단정한 만년필을 준비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포장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한성미는 퇴근해서 상자를 열었다가 눈이 번쩍 뜨였는데요. 반짝거리는 스카프와 함께 들어있던 메모에는 우리 세리 방송 나가면 제일 빛날 사람이라는 양동익 필체의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성미는 기가 막혀서 웃지도 못했고 차세리는 또 차세리대로 성미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며라고 새겨진 만년필을 받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세리는 이건 또 뭐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하며 양동익을 노려봤고 공정한은 한성미 앞에서 괜히 헛기침만 하다가 그게 포장이 좀 바뀐 모양인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공정한과 양동익은 서로 통화로 남탓만 해대다가 결국 동시에 한숨을 쉬었고요. 둘 다 역시 아내 일은 남이 대신하면 안 된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양동익이 결국 직접 한성미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는 공정한 몰래가 아니라 공정한 동의까지 받아서 정말 사람극장 출연의 의미만 설명하려고 한성미를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양동익은 괜히 가벼운 농담을 섞지 않았고 드물게 아주 차분한 얼굴로 성미야, 이건 내가 폼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정한이가 평생 지켜온 병원이고 내가 같이 버틴 세월이잖아. 이사 가더라도 마지막 인사는 잘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는데요. 그 순간 한성미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양동익이 장난 아닌 얼굴로 진심을 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양동익이 네가 아니면 정한이 저렇게 오래 못 버텼어라고 말하자 한성미도 차마 대꾸를 세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면을 차세리가 보게 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원래 양동익이 어디 가는지 별 생각 없이 넘기려다가 이상하게 옷을 신경 써 입고 나가는 남편이 수상해서 뒤를 밟게 되는데요. 그리고 찻집 창가에서 양동익과 한성미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차세리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곧바로 새빨개졌습니다. 더 기막힌 건 양동익이 하필 그 순간 아주 진지한 얼굴로 한성미를 바라보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차세리 눈에는 그 장면이 너무 다정해 보였고 그래서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차세리는 결국 찻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이를 악물다가 집에 돌아온 양동익에게 그대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날 밤 차세리는 기다렸다는 듯 양동익 앞에서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는데요. 당신 사람극장 나가자고 설득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한성미 씨를 따로 만나. 그것도 찻집에서 셔츠까지 차려입고 하고 쏘아붙이자 양동익은 처음엔 상황을 이해 못하고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돼? 하며 멀뚱하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차세리는 더 화가 났죠. 왜 그렇게 되냐고요? 내가 바보예요? 당신이 나 설득은 못하겠으니까 한성미 씨한테 돌아가서 사람 좋은 척, 의리 있는 척, 청춘의 우정 어쩌고 하면서 동정표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양동익은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었는데요. 차세리는 평생 공정한한테 지기 싫어서 안달이더니 이젠 첫사랑 마음이라도 얻고 싶어요? 아주 잘들 하네요. 하고 쉼없이 퍼부었습니다. 양동익은 억울해서 아니 질투를 하려면 좀 말 되는 걸 해. 내가 왜 성미 마음을 얻어? 하고 소리쳤다가 그 말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고 말았죠. 차세리는 내가 질투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하며 돌아앉아 버렸고 양동익은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럼 질투는 아닌데 왜 눈이 빨개지는데 하고 중얼거렸다가 쿠션을 맞을 뻔했었더라고요. 이 에피소드는 금세 공정한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정한은 양동익이 반쯤 넛이 나간 얼굴로 찾아와 정한아, 나 진짜 억울해 죽겠다. 사람 좀 설득해 보겠다고 나갔다가 집에서 죄인이 됐어 하고 하소연하자 처음에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누가 너더러 셔츠까지 다려입고 가랬냐. 평소처럼 입고 갔으면 그런 오해 안 받았지 하고 놀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웃다가도 공정한은 문득 차세리의 그 반응이 단순한 오해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차세리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양동익이 왜 예상보다 진심으로 흔들리는지 그 안에 오래된 감정의 결이 있다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공정한은 이번엔 더 제대로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정한이 한성미에게 사람극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성미는 예상보다 더 싸늘했는데요. 당신은 아직도 정리를 못했구나. 난 겨우 마음 다잡고 있는데 그걸 또 방송으로 꺼내자는 거야? 라는 한성미 말에 공정한은 한동안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공정한은 텅 빈 병원에서 한성미를 다시 붙잡았는데요. 이번엔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 솔직히 무서웠어 라고 먼저 털어놨습니다. 여기 정리하고 떠나면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먼저 생각날까봐. 무엇보다 네가 여기서 버틴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 말에 한성미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공정한이 늘 고집만 세고 무뚝뚝한 줄 알았던 한성미는 남편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먼저 꺼내는 걸 오랜만에 보게 된 거니까요. 공정한은 당신이 원치 않으면 안 해.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을 남길 기회가 온 거면 도망치듯 끝내고 싶진 않았어 라고 덧붙였고 그 말은 한성미 마음 깊은데 남았습니다. 여기에 공주아와 양현빈도 조용히 힘을 보탰습니다. 공주아는 한성미에게 엄마. 아빠랑 양 원장님이 방송 나가려고 하시는 게 사랑에 도피하신 양가 어른들에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라 하시던데요. 엄마가 아빠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요. 공주아는 늘 엄마의 통제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성미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얼마나 헌신하는지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양현빈도 차세리한테 새어머니 이번엔 아버지 혼자 신나서 설치는 거 맞는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그림이 삽니다. 아버지 혼자 나가면 분명 말실수해요 라고 넌지시 웃으며 설득했고요. 그 말에 차세리는 피식 웃다가도 그건 맞네 하며 마음을 조금 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분위기가 뒤집힌 건 한성미와 차세리가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로를 의식한 채 같은 샵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처음엔 어색한 미소만 주고받다가 차세리가 먼저 툭 던졌습니다. 양동익 씨 설득은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성미는 그 말에 잠깐 차세리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더 만나기 싫었고. 그런데 그 사람 이번엔 공정한 생각밖에 안 하더라. 그 한마디에 차세리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차세리는 늘 양동익의 허세와 야망만 보다가 순수하게 친구를 위해 움직이는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성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리 씨가 기분 나쁠 만한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괜히 오해 살 일 만들고 싶지 않았고라고 덧붙였는데요. 차세리는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오해까진 아니고요. 그냥 내 남편이 바보 같아서 짜증난 거죠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두 사람 사이엔 처음으로 이상한 공감 같은 게 흘렀습니다. 남편들 때문에 쏙 터지는 감정 알면서도 또 못 미워하는 감정이 묘하게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류가 바뀌더니 결국 네 사람은 방송 관계자와의 미팅날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공정한과 양동익은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아내들이 마음을 바꿀까봐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타난 건 한성미와 차세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왔고 손에는 같은 브랜드 커피까지 들고 있었는데요. 양동익은 눈을 크게 뜨고 공정한 팔을 툭 치며 야, 저거 뭐냐. 둘이 왜 저렇게 붙어와? 라고 속삭였고 공정한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성미와 차세리의 말투였는데요. 한성미가 세리 씨가 여기 주차 편하다고 알려줘서 금방 왔어요 라고 웃자 차세리도 곧장 한 원장님이 회의 전에 단 거 먹어야 덜 예민하다고 초콜릿도 챙겨주셨잖아요 라고 받아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공정한과 양동익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한성미는 차분하고 정확하게 조건을 걸었고 차세리는 그 옆에서 절묘하게 거들었습니다. 한성미는 가족을 소비하는 방식이면 안 됩니다. 저희는 누군가의 추억팔이를 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라고 선을 그었고 차세리는 맞아요. 대신 두 집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예쁘게 담기면 좋겠어요 라고 보탰는데요. 공정한과 양동익은 서로를 힐끔 보며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명 출연을 승낙한 건 맞는데 이상하게 주도권은 완전히 한성미와 차세리 쪽으로 넘어간 분위기였거든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양동익은 살짝 들뜬 목소리로 이 정도면 된 거지? 우리 네 사람 완전 한 팀 된 거 아니냐? 하고 웃었는데요. 차세리는 그런 양동익을 한번 째려보더니 또 금세 웃는 얼굴로 한성미 팔짱을 켰습니다. 한성미도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차세리 보폭에 맞춰 걸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걷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은 말이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성미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둘게요. 대신 다음부터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라고 하자 차세리가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공정한 씨도 너무 울컥해서 말 바꾸면 안 된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웃었거든요. 그 웃음은 분명 화해의 신호 같기도 했는데 동시에 두 남편을 단단히 관리하겠다는 묵계 같기도 했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영문을 다 알지 못한 채 묘하게 작아졌고 한성미와 차세리는 그런 두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걸어갔는데요. 겉으론 엄청 사이좋게 보였지만 그 어색한 친한 척 속에는 서로만 알아챈 계산과 배려, 경계와 공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묘한 균형이 앞으로 사랑극장 촬영 내내 어떤 웃음과 어떤 긴장을 불러올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생 남편들 때문에 역겨운 두 여자가 이제는 남편들보다 더 영리하게 손을 잡기 시작한 순간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짙게 남았었습니다.